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논문 발표 진행을 맡은 최지성. 박나린입니다. 네, 오늘 논문 발표는 1, 2, 3, 4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1, 2교시까지 진행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3, 4교시는 비밀 사회자분이 새롭게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하연님, 진덕님, 어진님, 예나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첫 번째 순서인 하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는데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하고요. 저는 과거에 친구들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랑 자주 싸우던 저는 왜 나는 안 친한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랑 이렇게 갈등을 겪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이번 논문을 통해 직접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에 흥미를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감탄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번 기회에 제 갈등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해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작업이기에 서툴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처음 과정을 논문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갈등이 꼭 피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갈등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소설을 쓰는 과정, 첫 창작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소설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건 역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갈등과 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쌓기. 관련된 영화, 드라마, 책을 참고하여 갈등을 분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신나는 학교의 갈등 알아보기. 갈등이란 무엇인가를 주요 질문으로 신나는 학교 학생들의 갈등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갈등 이론과 설문 결과, 그리고 제 과거 갈등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작성하고 소설 창작 과정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갈등은 마음 크기 차이에서 오는 서운함입니다. 숫자로 비유하여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10인데 상대는 5일 때,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할 때 그 차이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기 마련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서운함을 느꼈고, 제가 느끼기에 그 서운함의 사유가 너무나도 사소해서 감정만 쌓아두다가 어느 날 엉뚱한 상황에서 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상대방, 그 친구와 한동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갈등은 제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갈등 중 하나이고, 아직도 마음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서운함을 어떻게 무뎌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소설 속 갈등의 시작점으로 삼아 당시에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갈등 속에 함께 있었던 실존 인물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희 소설을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격과 설정을 비슷하되 최대한 차별점을 주었습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인물들을 먼저 설정한 뒤에 제가 실제로 생활했던 기숙사 학교를 배경으로 삼아 학생이자 10대라는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핵심 갈등을 중심으로 5인조 인물을 구성했고, 이 외의 인물들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학창 시절의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는 요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소설에 대한 피드백은 총 3분에게 받았습니다. 신나는 학교의 달 선생님, 그리고 제가 금산간디 학교의 정동석 선생님, 유자 선생님이십니다. 피드백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 외에도 대부분의 피드백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장면을 줄이고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캐릭터의 비중을 조절했고요. 현장감을 살려 독자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재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현실적인 재미, 또 하나는 현실적인 공감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 흥미롭게 다가와 재미를 주는 책이 있는가 하면 내 상황과 딱 들어맞아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은 현실적인 공감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소설을 쓰며 가장 재밌었던 점은 현실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던 내 삶과 타인의 삶을 소설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 또한 당연히 존재했는데요. 캐릭터의 성격, 행동의 면분 만들기 등 저자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막상 써보니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많았습니다. 독자로만 살아왔던 제가 저자의 입장이 되어보며 보이지 않던 고민과 정성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실제 갈등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며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의 표지는 책에 대한 첫 인상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수정 끝에 완성된 표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노랑, 초록, 파랑, 분홍 등 파스텔 계열의 색들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책을 처음 보고 또 책을 통해 위로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지뿐만 아니라 각 장의 주요 내용, 줄거리에 어울리는 의미의 색들을 조합하여 구성했습니다. 논문 마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던 저는 소설 원고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 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오타, 빠진 등장인물 소개, 초안 본 상태의 작가의 말이 그대로 책에 실리게 되었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남은 시간이 넉넉지 않아 결국 수정하지 못한 채로 발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논문 원고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작업하려 했습니다. 제가 올리지 못한 등장인물 소개와 작가의 말입니다. 소설을 쓰기 전에 저는 여러 영화, 드라마, 책을 통해 갈등을 분석했습니다. 발표 시간 관계로 한 작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감흥을 못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같은 장면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갈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속 성과 지아는 서로의 다툼을 이야기보다는 경계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 시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라고 느꼈습니다. 불안은 질투와 시기로 이어지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갈등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속에 여러 갈등을 분석해보며 갈등을 피해야 할 것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소설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본교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갈등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 전원은 지난 1년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오해와 의사소통이었고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화남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대화하기와 기다리기가 많았으며 갈등 이후 관계는 전과 같거나 더 좋아졌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설문에 응한 친한 학교 학생들의 거의 절반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자주 화를 내셨나요? 아마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화를 냅니다. 2023년 SBS에서 방영한 집사부일체 나를 인지하는 내 영역 편에서 정재승 교수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에서 나와 타인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경우 내에서 타인이 아니라 나와 자신과 거의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나라고 인식할 정도로 너무 가깝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와 나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거어 갈등을 소설을 통해 되돌아보며 제3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나 바라보는 시선이 배움,
또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논문은 청소년기 갈등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소설 창작과 연결지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에 기반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글쓰기와 창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발표자가 1, 2교시 4분, 3, 4교시 4분이어서 질의응답을 최대한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 선생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자 너무 빨간 옷도 잘 어울리고 너무 멋지십니다. 이거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하연이가 소설 쓰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되게 고민되었던 게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단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면 그거는 AI가 앞으로 더 잘할 텐데 소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그 유용함으로 작용할까 하는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연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풀어내는 거라면 이것은 정말 그 소설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하연이가 소설을 써낸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건데 하연이 지도교사를 맡으면서 지도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같이 소설을 써봐야지 그러면 좀 더 유효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못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완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하지만 또 그 삶의 소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갈등이나 인간관계나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불편해지고 화를 내고 하는 너무나 유효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 김하연 작가님의 그 작품을 읽는 최초의 독자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하연이도 후련하겠지만 저도 후련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말에 하연이 피드백 해달라는 그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아마 본인은 더 후련하실 텐데 네 축하드리고 우리 김하연 작가님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하연 학생 학부모님이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계시면 네, 하연 학생 네, 어머니께서도 고생한 하연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걸 같이 들고 저 하연이가 그 1학기 때부터 그 논문 때문에 어떤 거를 쓸까 할까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주말에 집에 오게 되면 도서관도 가가지고 책도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런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일단 이런 논문이 하연이한테는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은 학년들도 경험도 많이 쌓고 하연이 꿈을 위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연 학생에게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심사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관계에서의 갈등,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일 텐데, 하연이가 주제를 그걸로 잡고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너무 감정적인 얘기들만 하진 않을까? 그냥 소설 창작에만 의의를 두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우리 오늘은 영화 한 편만 소개했지만 논문을 보면 책도 읽고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연이가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론 연구도 같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특했고, 소설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삶의 성찰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훌륭하다. 전반적으로 자기 성찰이 아주 깊게 드러나서 앞으로 더 나은 작품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그 드라마, 영화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참고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 일지에는 잠깐 조금 소개된 게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서 전개를 했는지. 전개요? 참고를 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분석 방법. 네, 알겠습니다. 그 소설 피드백 작가 섭외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가, 금상관리 학교 선생님들 중 한 분은 제가 이런 문학 작품을 할 때 되게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어떤 걸 예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고, 정동선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유자 선생님은 책도 2권 정도 이제 출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냥. 네. 아시는 분으로. 네. 네. 그 아까 그 영화 분석 어쨌든 뭔가 소설 분석이든 분석을 할 때는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자료들을 선행으로 좀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자기만의 그 다시 적용하면 어떨까. 나중에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그 논문 일지를 초반에 캡처본으로 이렇게 손으로만 다 썼잖아요. 네. 캡처본을 했는데 갑자기 왜 표로 바뀌었어요? 궁금해요. 그 첫 번째 사진으로 했던 이유가 그 내용도 너무 많고 뭔가 한글 파일에 정리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도 받았었고, 이거를 그냥 내가 일지에 쓴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뭔가 좀 더 와닿을 수 있겠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표로 정리하기보다 그냥 내가 일지에 정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첫 페이지 초반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쉬워서 그랬어요. 네. 그 빼곡하게 막 약간 막 섞어내가지고 이거 읽어보면 잠깐 잘안 보여. 아쉬워서. 그 책 표지 색깔에 대한 의미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연이가 여태까지 고민한 되게 디테일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너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진흥이 발표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하연이도 편입으로 들어와서 난데없이 논문을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을 텐데도 1년 동안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쭉 자기만의 작업들을 밀고 나가서 결과물을 훌륭하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일단 박수 보내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하연이가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로 또 그 금상관계에서 신한학교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화두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면 되게 피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이기고 좀 직면하려고 했었던 거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까
갈등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들도 좀 얘기했지만 사실은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연이가 앞으로의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더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에까지 이야기해 보고요. 조금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두 분의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것 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대상들에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글로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저 사람들이 잘 내 얘기를 알아들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뭔가를 막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인물을 창작하고 그 인물을 기반으로 소설이 나오고 순서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인물이 창작이 되고 적어도 논문의 순서에 따르면 인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한학교 아이들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소설을 쓰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약간 책을 읽을 때 앞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는 느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가독성의 문제 아까 네비쌤도 모든 글들을 우리 청소년들만 읽지는 않잖아요. 저희 같은 이 노인네들은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건 꼭 하연이의 그 캡처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은이 매뉴얼 뭐였지? 가이드북 얘기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들이 가장 보기 편하게 우리가 편집할 건가 이런 것들도 역시 말을 거는 방식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좀 들 건가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쓸 것인가 이것도 역시 이제 말을 거는 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비도 어떤 이론들을 좀 본 거냐 어떤 책들을 좀 읽었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색깔도 그냥 내가 이런 색깔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런 색깔은 뭐 예를 들어 뭐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 있어서 내가 이 색깔이 맞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어떤 근거들이 같이 들어오면 훨씬 더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더 많이 고민해주면 앞으로 더 좋은 글들, 논문들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피드백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음 순서에 진덕님의 기숙형 대안학교 청소년의 감정표현, 공감, 대인관계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신한학교를 중심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천천히 말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으로 진행할 겁니다. 우선 연구 동기인데요. 저는 신한학교에서 4년째 재학하면서 24시간 밀접한 또래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또래 갈등, 자기 표현의 어려움, 감정 억압 등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받기 싫다는 두려움으로 감정을 숨기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현재 진행 중인 공감교실이나 서툰 철학, 그런 말하기 중심의 수업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아닌 미술을 통한 표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본 연구에서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신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 공감, 대인관계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사전 인터뷰와 사회기 집단 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말, 행동, 작품 표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 활동이 청소년의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 대인관계 형성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마음 플로리다 연구소의 소장님인 김소울 선생님과 함께 사회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 동의 절차를 밟고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인터뷰 이후에 프로젝트를 바로 진행했는데요. 총 4회기 동안 진행되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 이후에는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어떤 점이 변화했고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위에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변화, 그런 거와 인터뷰 도중 변화했던 점들을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종합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가능성과 한계점을 도출해내어 향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4회기 프로젝트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에서 나왔던 차이는요. 우선 사전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은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관계를 의식해 자기 감열과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관계 초기에 자신의 모습을 조절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기숙형 환경 특성상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인식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비난과 위축된 정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인터뷰에서는 많은 변화가 보였는데요. 그것 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것을 요약해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집단 미술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감정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시각적 표현 과정이 자기 이해와 감정 인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로 표현할 때 느끼던 부끄러움과 부담이 감소하여 감정 표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답하였고 활동 중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관계적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자존감이 부분적으로 많이 회복됐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 기숙형 환경의 이중성, 두 번째, 시각적 매체의 역할, 세 번째, 공간 능력의 전체성, 네 번째, 관계 안정감 회복의 중요성 이렇게 4가지가 크게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저는 가능성과 한계점 또한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능성에서는 기숙형 환경 특유의 긴장,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 감정인식, 표현이 향상되었고 집단 속에서 공감 및 상호지지 경험도 증가했고 자기 이해 및 대처 방식도 명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에서는 회기수 4회기로는 장기적 변화 확인이 어려웠고 참여 수가 적어 일반화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학교 일정, 행사 등 외부 요인이 참여 집중도에 영향을 살짝 미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가능성과 한계성을 토대로 저는 저만의 신난학교에 맞는 향후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안전한 분노 조절하는 방법 학습, 자기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안전하게 표출하는 방법 학습, 원활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잡아 향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표가 길어져서 제가 짧게 주제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1회기에서는 우선 자기소개 및 소속감 느끼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2회기에는 분노 조절에 관한 거를 목표로 잡고 수업을 진행하고 3회기에서 5회기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구성하였고 6회기는 자기조절, 7회기는 사회적 관계기술, 8회기에서 9회기는 문제 해결 및 대처 전략을 위한 인지행동 의식치료를 구성하였고 마지막 10회기에서는 사회적 관계기술로 사회에 나가서도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안 켜줘.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덕이 부모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본관 쪽 히터 바람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딸 1년 동안 논문 쓰냐 고생했고 축하한다. 아주 바람직한 한마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서 또 나무쌤 보이니? 우리 진덕이 이거 논문 1년의 과정을 다 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칭찬하고 싶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올해 초에 만났던 진덕이는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쪽도 관심 있고 저쪽도 관심 있고 모든 게 다 관심 있는 것 속에서 어떤 걸 구체화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 또 하나의 주제를 모아내서 한 과정이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4년 전에 이제 진덕이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진덕이는 사람의 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들의 마음을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 관심을 또 논문이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 또 주제로 연결하게 된 점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덕이가 되게 적은 용량의 노트북으로 되게 힘들게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 이 과정 또한 인내심의 수양이 되었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덕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또 자원 삼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끝까지 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심사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진덕이 부모님은 눈물 나실까봐 빨리 끝내신 거죠? 1년 동안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이 대견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진덕이의 4년차 바이브가 논문에 잘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덕이 주제 잡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주제로 잡은 건 너무 잘했고 아까 10회차 계획을 보면서 와, 저 10회차 다 하면 너무 좋겠다. 4회차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4회차 내용이 논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이 소수인 게 안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했고 너무 고생했고 진덕이가 이 논문에 보면 참여자들의 설문과 뭐 인터뷰와 이런 모든 내용을 익명 처리한다 이런 표현들을 서론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 진덕이가 다른 사람을 참 많이 존중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조금 더 언급해줘도 더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주 질적 연구적인 면에서 잘했다. 그래서 인터뷰 사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인터뷰까지 하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채찍 그 다음에 당근을 줄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정리. 5페이지에 띄어쓰기가 뜬금없이 5칸씩 있어요. 수정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엔터가 5줄이 돼. 이거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뜬금없이 5줄이 그냥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29페이지가 그냥 넘어가 있어요. 그냥 그 뜬금없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33페이지, 36페이지, 39페이지에 그림이 파일은 첨방 같은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최종 혹시 수정해서 아직 안 냈죠? 네. 파일은 첨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열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55페이지에는 글씨체하고 크기가 갑자기 달라진 글씨체가 있어요. 그리고 부록에 동의서를 넣었는데 동의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내야 될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표의 그림이 파일은 넣은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게 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림이 다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건데 80페이지에 대상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익명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몰랐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80페이지 꼭 확인하세요. 이름 들어가면 뭐 땡땡 하든지 하셔야 돼요. 93페이지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사진 없음이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진 파일에 대한 오류, 그건 전체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당근 들어갑니다. 제가 본 느낌. 미술 심리 치료 상담의 견본을 보는 느낌. 전체적으로 저게 등 이론 그다음에 쭉 전개되는 과정이 회기 활동도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인터뷰 그 방대한 양을 다 넣어놨어요. 정리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 나온 참고 문헌이 엄청난 양인데 이거를 많이 참고하면 1년 동안 아마 진더이가 상담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양인데,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근거로 하는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칭찬의 마지막 그 전문가 피드백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논문 전체 구조가 너무 좋아. 나는 우리 학교 석사생들이 이걸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 고등학생이 이 정도 퀄리티라고 너무 놀랐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진덕이 발표를 들으면서 가끔 한 번씩 헤드실에 찾아와서 논문 못 쓰겠다고 진동되던 진덕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심지어 바닥에 주저앉아서 징징거릴 때 이 초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이런 훌륭한 결과물을 내줘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전문가 피드백을 네비쌤이 읽어주셨지만 저도 제가 건신대에 있을 때 제 옆방 교수님이 미술치료 전문 그 전공자셔서 그분이 이제 석박사 과정생들 논문 지도할 때 저한테 이제 방법론 좀 봐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면 가서 같이 그 미술치료 논문들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진짜 탄탄하게 논문의 설계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나무쌤이 지도를 잘하신 덕분인 건지 나무쌤도 이걸로 더 발전시켜서 본인 석사 논문 쓰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하고 실험해보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재설계하고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액션 리서치는 한 3번 정도의 그 사이클을 반복하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쨌든 한 번 해보고 재설계까지 들어간 거
거여서 네, 그만해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어쨌든 압박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규 교과로 좀 편성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칭찬했으니까 아쉬운 점 하나만 얘기하면 뭐 이건 진덕이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모든 친구들이 지금 마감 시간에 급하다 보니까 아까 네비쌤이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이 실수들이 나오죠. 물론 학교에서는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안 됐으면 뭐 다시 고칠 시간도 주고 심지어는 1년도 더 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유튜브 같은데 짤로 올라오는 스케치 코미디 같은 거 봐도 그 회사를 배경으로 한 거 보면 마감까지 다 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결과물들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한번 좀 다시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 김어진님의 청소년의 성애적 사랑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네,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년의 성애적 사랑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를 한 이유는요. 성애적 사랑이 예술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3가지 키워드별로 논문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청소년과 사랑, 창작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된 주제의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키워드별로 전문가를 한 분씩 모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선 창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달쌤하고 같이 썼고 그리고 사랑의 전문가라고 주장해 주시는 달빠쌤 그리고 그냥 청소년인 제가 함께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문헌 사례 연구, 나의 사례 연구, 학생 사례 연구 3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문헌 사례 연구는 글, 그림, 음악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는데요. 성애적 사랑이 창작에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에 대해 대표작을 바탕으로 한 분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오사노 야키코의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괴테, 페스트의 알베르트 카미, 살인자의 건강법의 아멜리 노통브, 날개의 이상, 내 생의 이야기의 조르즈 상드, 사슴의 백석, 광인일기의 루신 분석하였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 만나랴의 김환기, 무희의 나에서 부서진 기둥의 프리다 칼로, 큰 모자를 쓴 자네비 테른의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도시 위에서의 샤갈, 죽음과 소녀의 에건 실레, 아비뇽의 소녀들의 피카소를 분석하였고요. 트위스티드 판타지의 지올 팍, 그리고 장밋빛 인생의 에디트 피아프, 테일러 스위프트의 레드, I'm So Tired의 비틀즈, 롤러코스터의 세이, 그리고 런던 타임의 5월 5일, 월광 소나타의 베토벤, 그리고 판타지의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아가테 6 중주곡,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음악을 앨범 표지로 말하는 게 좀 웃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짧게 준비를 하였는데요. 모든 노래를 합쳐서 3초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세뇨리타! 감사하고요. 네. 발표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연구한 결과는 성애적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작품의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문헌 연구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요. 제가 작품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작사, 작곡, 일기, 공예, 등등등 너무 창작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리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6개로 대표작을 추려보았습니다. 다 그림으로만 추려보았고요. 네, 첫 번째 그림은 배 아픈 그녀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납의 관계 발전 및 해체 모델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어요. 이 연구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그 단계 안에서 결속 단계 안에 있는 작품이고요. 시간 관계상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봐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밖의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회피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변명가라는 작품은 탐색 단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영감이 된 시가 있어요. 그 시도 제가 썼고요. 그 시도 탐색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건 지각대처법 공부장이라는 작품인데 결속 단계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작게 그려진 그림 첫 번째 장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보려고 연습해본 그림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그리고 캔버스로 그림을 2개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면 이게 보일 것 같아서 그 크기가 커서 그래서 2개를 준비해봤는데 얘가 더 크니까 얘를 세워두는 게 낫겠죠?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방향이 반대로. 완벽합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급하게 이 작품은 작업을 하느라 약간 물감이 덜 말라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저 그림은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네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거우니까 내리도록 할까요, 이건? 네, 좋습니다. 네, 뺄까요? 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낸 저의 연구의 결론도 성애적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작품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었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학생사례 연구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익명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안 닮게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언맨, 라바운드, 해리포터, 정제수, 밥할머니, 아프로디테 이렇게 6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저의 핵심적인 질문이 성애적 사랑이 예술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인 것 같은데요. 네. 라바하운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애적 사랑이 예술의 창작에 어떠한 뭔가 불안정함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의 마음의 확신을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사례 연구의 결론도 성애적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작품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었다 이고요. 결과입니다. 네, 눈이 좋고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는데 작아서 요약해드리자면 네, 3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애적 사랑은 전문 예술가, 청소년 창작가 개인, 그리고 창작을 수행하는 청소년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영학과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았고요. 네, 애매하게 논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논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연애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못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되게 공감했어요. 약간 제 논문의 한계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뭔가 연애를 하고 뭔가 그 사랑 자체에 주는 이득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애를 안 하는 사람보다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식의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더 파고 들어봤어도 좋았겠다라는 약간의 후회, 셀프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재연을 하고 싶은 건 사랑하라는 건데요. 제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연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이 따뜻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진다는 게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진이 담당 선생님이신 달파쌤. 네. 오진이가 한 100쪽 넘게 글을 써서 저도 한쪽 이내로 좀 써봤어요. 아까 뭐 사랑 전문가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사랑 전문가는 아니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보다 뛰어난 교사는 없다. 연애는 최고의 샷배우입니다. 이성교제는 최고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교사가 되리라고는 1도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조금 여러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리얼하게 몇 개월 동안 직관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은 거기 논문에 보면 연애를 5단계로 분석해요. 시작, 탐색, 결속, 회피, 종결. 외우기도 힘든데 이 논문을 완성하려면 종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결하려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싹 뚝 자르고 왔더라고요. 아, 종결까지 갔구나. 논문을 위해서 종결한 건 아니죠, 그죠?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네. 어쨌든 좋아할 일인지 안 좋아할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론까지 갈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드는 생각, 논문을 끝내면서 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매우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3월 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논문 검색을 해봤는데 그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관한 연구는 있고 예술에 관한 연구는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한 논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참신하긴 하지만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고생이겠다.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해내서 너무 기특합니다. 두 번째는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달쌤하고 저는 수업이 있어서 한 번도 지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고 또 하나는 논문이라는 형식이 어진이에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진이의 문체와 스타일이 있는데 호불호가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논문이라는 형식이 이게 어진이에게 맞을까? 라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접고 최대한 논문 형식에 맞추려고 엄청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면서 좀 고마웠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글귀를 잘 알아듣는다. 글귀라는 단어는 표준어에 없는데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어진이를 위해서 어진이와 논문을 지도하면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글귀도 정말 잘 알아듣는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잘 알아듣고 글로 잘 맞춰가면서 쓰려고 애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 지금 다양스러운 것도 있는데 어진이가 옛날에 쓴 글 중에서 6개의 손가락이라는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6개의 손가락 마을이 있었는데 5개의 손가락만 있는 마을에 갔다가 자기의 손가락이 이상한 줄 알고 잘랐다. 나중에 그 6개의 손가락이 마을 돌아가면 자기가 자른 6개의 손가락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논문을 쓰면서 혹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어진이가 너무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져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지도해 보니까 논문 쓰는 것보다는 연애와 창작에 더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했지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썼듯이 어진이가 논문보다는 이 성계적 사랑과 창작에 더 몰입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영원히 피터팬으로 어른이 되지 않고 피터팬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진 학생 부모님 오늘 자리에 계실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진이 아빠 똥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논문을 완성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저 처음에 주제를 얘기했을 때 저걸로 뭐가 나올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논문이라는 게 이런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뭐 전통적인 그 논문의 방식 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글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하고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달쌤 질의응답이신 거죠? 네. 네. 그 어진이를 저는 이제 처음 만난 거는 4년 전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원서 접수에서 공모한 원서가 너무 놀라워서 선생님들이 되게 놀랍게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똥킹의 작품도 같이 보면서. 어진이가 가진 힘이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처음 발표할 때도 여러분 사랑을 하시나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어진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아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동감을 좀 전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어진이랑 같이 있으면은 제가 소년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논문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달바쌤과 마찬가지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걱정스럽긴 했는데 걱정하면서도 또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가 어진이를 잘 봤구나 하는 안목을 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심사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진이랑 짝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물어봤던 성애적 사랑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진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은 똑같았어요. 선생님들과 똑같이. 어진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표현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제로 일지도 보면 역시 일지에는 어진이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어진이만의 색깔이 드러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논문에서는 어진이가 그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어진이는 정말 싫었겠지만 이 논문이라는 틀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썼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정말 애를 많이 썼고 그것들을 또 틈틈이 짜증나지만 틈틈이 작품화 시켰다는 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내면서도 자기 작품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 논문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료 정리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에 대한 사랑의 예술사를 집대성한 문화 해설사 자료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작가들을 다 그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그걸 다 정리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중간쯤 영국 본론에 가면 연인관계 교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연인의 첫 시작과 그걸 5개 단계로 쭉 나눠서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에세이 수준인데 그 단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뭐 시도 있지만 그런 예술 작품을 그 연애 단계 예술 작품이랑 같이 표현했다는 게 되게 좀 이게 어진이 다 왔다 느낌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논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논문을 보시면 그 연애 단계 그림 아까 그림이 쭉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데 그 연애 교본 그 단계에 맞는 표현들의 예술 작품을 보면 이런 표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네, 일지는 네
에세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세이 연속이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나의 이 작품을 과연 읽거나 볼까라고 이렇게 저희를 의심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네, 다 읽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지도교사나 심사위원들이나 다 이 연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동의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주제의 참신성이었어요. 굉장히 도발적이었거든요. 네, 도발적인 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금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청소년기에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복숭아 빈수와 초코 시럽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심사위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심사를 거부하는 게 청소년다운 거 아닌가? 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장르에 대한 고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치 있는 글쓰기를 원했다면 장르가 좀 잘못되었고 장르를 아예 바꿔보는 건 어땠을까? 논문을 쓰고자 했다면 서술의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땠을까? 아까 피드백 해주신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나요? 네, 그분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봤고요. 저는 이 청소년의 성애라고 하는 성애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참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성애라고 하는 측면에 더 집중해 보면 청소년의 성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금기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던졌는데 사실 내용은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좀 타협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진이의 도발성이 제도 속에서 주제적으로 타협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제는 더 과감하게 가고 형식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맞춰지는 이런 조화를 앞으로 더 찾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예나님의 개인 카페 자영업자를 위한 SNS 마케팅 방안 제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 카페 자영업자를 위한 SNS 방안 제안, 안성 평택 지역 중심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연구한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네, 저는 진로와 관심 분야에서 논문을 마찬가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진로 방향은 바리스타와 카페 창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관심 있었던 분야는 SNS와 마케팅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봤었는데요. 카페는 계속해서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대유행 하다 보니 나도 카페 창업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카페 시장이 커지게 되고요. 또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 업률이 급증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마케팅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마케팅이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지만 나도 관심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SNS로 마케팅을 접근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마케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카페들도 이미 SNS를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목적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마케팅 이론을 먼저 연구를 했고요. 연구 대상과 SNS 플랫폼을 선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 목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였고요. SNS 마케팅 방안까지 제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마케팅 대상 지역부터 선정했습니다. 지역은 안성과 평택으로 선정을 했고, 이유는요, 카페 그 상권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평택은 폐업률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은 추가적으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지역을 선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선정을 했는데요. 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20대에서 30대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입니다. 이 플랫폼을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추가로 이 플랫폼 안에는 동료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료 집단이 뭐냐고 하면 이런 비슷한 사람끼리 묶여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마케팅 하기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렇게 도출해 봤는데요. 안성은 기초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평택은 폐업률이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릴스를 제작하는 건 영상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성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를 발견하였고요. 블로그는 글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진 정보가 부족하고 사적 서술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모두 반복적인 유행을 재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결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고려한 마케팅 프로젝트에 따른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해결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이 기획 단계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계정명과 캐릭터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갈 카페라는 간단한 이런 이름을 좀 더 줄여서 오카라는 이름으로 기획을 하였고요. 이 오카라는 이름에 맞춰서 이니셜인 O와 C를 따서 안경 모양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기획하였고요. Y2K라는 유행이 또 유행하고 재유행하다 보니 이런 것을 활용하고 싶어서 픽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또 카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브라운 컬러를 계정에 활용해봤습니다. 네, 이게 저의 계정 프로필이고요. 네, 플랫폼별로도 기획을 했는데 앞서 연구했던 그 플랫폼 분석에 따라서 기획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의 플랫폼이고 블로그는 글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간결한 정보를 기재하는 데 집중했고 블로그는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이론도 공부했는데요. 이런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대 효과와 실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 타겟팅한 대상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심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은 고객의 입장에서 컨셉을 기획하는 것, 그리고 고객 반응에 답변을 하는 것, 그리고 해시태그와 타겟 고객의 중심을 기획하는 것, 그리고 유행에 맞는 컨셉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게시물 업로드까지의 단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를 선정했고요. 선정한 카페를 직접 탐방하고 탐방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일지에 따라서 게시물 기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서에 따라서 이제 게시물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인스타와 블로그 모두 그 카페 15개 게시물을 업로드했고요. 네, 한 5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성의 해결 목표 달성 여부부터 설명드리자면 안성 기초 제공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플랫폼 특성에 맞는 정보 전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모두 설명글을 넣으려고 하였고요. 인스타그램은 설명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고 블로그는 설명글을 정보 중심의 글로 활용하였습니다. 평택의 해결 목표 달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표현률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검색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와 블로그 모두 해시태그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요. 블로그는 특별하게 네이버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검색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연구 성과 및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인스타그램은 단기적 노출 확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블로그는 점진적 관계 형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케팅 이론은 적용 리스트를 만듦으로써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까 블로그 부분에서 점진적 관계 형성에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SNS 마케팅 방안 제안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탐방 일지는 실제 카페에서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카페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게시물 기획서와 마케팅 적용 리스트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행을 재파악해야 되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계정 컨셉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가장 중요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심의 게시물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간결한 정보와 시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블로그는 정보 중심의 글과 검색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인 카페 자영업자를 위한 SNS 마케팅 방안 제안, 안성 평택 지역 중심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연구한 손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나 학생 담당 선생님, 네, 학생. 일단 매주 논문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논문 지도도 논문 지도지만 얘나랑 이 카페에 대해서 수다 떠는 게 저는 엄청 행복했거든요. 저도 카페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얘나와 저번 주에 다녀온 카페, 메뉴, 인테리어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얘나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논문에 임한 것 같아요. 매주 카페를 갔고, 빛나랑 이제 평택도 막 버스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매주 카페를 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사진 찍고, 그 카페에 특색 있는 메뉴 또 시켜서 먹어보고, 사진 찍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탐방 일지도 카페마다 모두 다 작성을 했어요. 그게 다 논문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열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나가 이제 카페 창업을 진로로 삼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자기가 열정 있는 분야에 이렇게 쏟아본 일이 예나가 나중에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나는 이 논문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카페 다녀오고 탐방일지 쓰고 또 블로그, SNS에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예나의 앞길을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예나야. 네, 그리고 또 예나 학생 부모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일단 너무 제 눈에는 사랑스러운 예나가 오늘 마무리셨다는 걸 축하드리고, 작년에 예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예나가 펑펑 울었는데,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는 아이가 되지 마라. 라는 말을 해보고 우리 얘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고생해서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나 학생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심사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예나가 관심 있는 진로, 그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논문을 썼다는 점을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사하고 활동하면서 더 구체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논문을 보면 야, 이 많은 것들을 다 조사하고 일지를 기록하고 그것들을 정리해내느라 정말 애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자료 조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칭찬하고 싶고,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분석한 것까지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 프로젝트까지 연결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정말 고등학생으로서는 너무 최고로 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고, 앞으로 더 5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짧다고 느꼈으니까 아마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습니다. 처음에 채찍, 그 다음에 당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논문이 325페이지입니다. 네, 엄청난 양이. 당연히 많다 보니까 실수가 살짝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도 뭐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평균력 로데오 기사 보면 그게 기사가 2018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근거로 사용하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된 기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사를 참고할 때는 네, 조금 그래도 좀 최근 기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의 주석이 1, 2, 3, 4, 5로 돼야 되는데 5,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순서가 살짝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325페이지 감사의 글, 제가 최종으로 받은 거. 감사의 글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거 감사의 글 썼는데 그 제출 전에 다 못 써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거만 넣어서 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방금 들어가요. 전 우리 예나가 J형인지 몰랐는데 연구 계획을 시기별로 뭘 할지로 표로 싹 정리해놨어요. 네, 그렇고 일지도 표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안성 평택시 카페 창업 추이를 그걸 다 찾아봐가지고 창업을 수치로 근거로 도표 수치로 싹 근거를 제시해놨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 블로그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정리해놨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여러 카페들 15군데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직접 다 탐방했어요. 그냥 뭐 블로그만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6개월 동안 다 탐방하고 현장 분석, 현장 일지에다 다 써놨어요. 그거를. 예, 이걸 언제 다 했는지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거 언제 다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논문 통과의 기준을 논문 최소 50페이지 기준치만 잡았었는데, 예, 예나 덕에 최대 제한 기준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 논문 내용을 안성시 청년창업 담당 부서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놨어요. 네, 나중에 진짜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런 프로젝트든 뭐든 꼭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내비쌤은 채찍 먼저 당근 나중인 것 같은데 저는 네, 당근 먼저 채찍 나중인 것 같아요. 네,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칭찬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신앙학교가 7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어떻게 자기 진로를, 자기 관심사를 진로로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질 건가와 관련해서 예나가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 들어와서 바리스타 수업 열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뭐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로 자격증 쭉 따서 최고 단계의 자격증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로 커피 동아리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논문까지 썼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마도 인턴십이나 또 이후에 졸업 프로젝트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 의외로 또 다른 걸 하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관심사를 쭉 자기 진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신난학교에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차례 수업에서도 얘기했었고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니 고작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한테 왜 논문을 쓰라고 할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끌고 나가는 경험 그게 뭐 반짝반짝하고 대단한 창의력이 아니라 이 논문이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 자체는 자기 힘을 좀 길러보자라고 하는 일반 학교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나가 그걸 굉장히 잘 의외로 제이다라고 평가한 거가 역시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론들이 좀 들어가서 예나의 주장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짧은 시간에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기 본인의 인턴십이나 졸업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들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화 작업들이 좀 보완이 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근거 있는 그 작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소감을 좀 청해도 될까 싶은데 안민석 의원님 아까 네. 개인 자격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일부러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늘 논문 발표를 보러 오셨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는 학교를 응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안민석입니다. 신나는 학교를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난 8월, 9월 그때 제가 달려왔어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었다니. 꿈의 학교구나. 해리포터 학교라고 알려진 신나는 학교. 참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이 지금 멘붕입니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할까? 많은 또 노력이 있었겠죠. 또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을 신나는 학교에 입학 결단을 내주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등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희망 등대 불이 이 안성에서만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체로 또 대한민국 전체로 민들레 호시처럼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책을 썼어요. 책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책 제목 시작. 네, 신나는 학교 말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외우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엉터리 교육이고 주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가야 될 미래의 학교의 이 희망의 등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신나는 학교 시리즈 10까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한 신나는 학교, 또 예체능에 재질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예체능 신나는 학교, 또 AI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AI 신나는 학교, 이렇게 등등 해서 한 10개 정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이거다 라는 것이 바로 신나는 학교 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신나는 학교, 여기서 붙여진 이 불씨가 경기도 전체로, 대한민국 전체로 광야의 불 사르듯이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의 그런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1, 2교시부터 시작해서 14명의 10학년 학생들이 논문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진행을 맡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성님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고요. 영광이었고요. 네, 언니 오빠의 논문 발표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에 논문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네, 다음 교시에 시온 언니와 11학년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재밌는 케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성 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